네, 이어서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고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알리바바가 실적을 내놨는데 정말 1년 만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알리바바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거의 1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알리바바 실적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에는 뭐 실적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물론 클라우드 자체 같은 경우는 뭐 13% 이제 성장이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용민 이제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좀 주요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캐펙스 투자를 물론 80% 전분기 대비해서 80% 이제 증가는 했지만은 향후에 이제 3년간에 대한 투자 규모가 그동안 10년간에 투자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폰 모델에 최근에 이제 AI 모델 출시를 했죠. 이제 Q&AI를 본격적으로 탑재하게 되면서 향후에 전자상거래와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구한신 정책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년도보다는 올해 대한 실적 성장이 좀 굉장히 유효하게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조금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대로 좀 하락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국방 예산이 향후 이 5년 동안 매년 8% 감소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팔란티어의 주가도 빠지고 방산주들도 오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팔란티어에게 얼마나 큰 악재일까도 싶은데요. 주가의 이 하락이 정당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팔란티어 이제 테크라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늘 미국의 이제 국방비나 뭐 CIA나 아니면 FBI 쪽에 대한 수주를 항상 공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항상 랠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정부 계약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계약을 대부분이 팔란티어가 이제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뭐 전체 매출 중에서도 상업 쪽이 한 55에서 60 정도고, 나머지 45에서 50 정도가 거의 정부에서 매출을 끌어오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 감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팔란티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한 8,500억 이제 달러 정도가 이제 국방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8% 삭감하게 되었을 시 5년 뒤에는 거의 5,600억 달러 수준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 삭감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전략적 이제 기지 쪽에 대한 폐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국방장관이 얘기해왔던 거는 향후에 미국에 있는 국방부 현대화되는 시스템, 특히 전장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이번 삭감에서 제외된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좀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좀 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투심 자체가 최근에 팔란티어가 거의 1년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차익신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국방 예산이 감소하더라도 어쨌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런 효율성 증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산주들까지 지금 다 네. 빠지고 있잖아요. 방산주들까지 하락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레거시 쪽이기 하기 때문에 뭐 록히드 마틴이나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꾸준히 실적에 대한 부진을 좀 해왔었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국방부보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최근에 덴마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둘씩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전 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항상 늘 1950년 이후에 국방비를 계속 꾸준히 이제 증액하는 사례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당연히 이제 향후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너네를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을
줄어든 만큼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너네가 직접 이제 분담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이제 방위비 분담하게 되었을 시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에 있는 무기 수출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국방비 예산하는 이 키워드 하나 때문에 좀 시장의 투심이 좀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예산 삭감 소식이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에게 차익 매물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8.41% 현재도 빠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팔란티어의 이 매출 잠재력이 앞으로 좀 얼마나 되는 걸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항상 2020년부터 거의 50% 이제 고공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뭐 고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항상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시장이 안정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대부분 해외 IB 업체들이 내놓은 게 내년부터는 50% 성장이 아니라 29%에서 30% 성장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여기 캐펙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어제 이제 자사주 매각 한 약 1,000만 주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이끌어간 이제 호재들보다는 일단은 쉬어가자는 측면의 좀 투심이 효과가 자사주 매각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조금 이게 뉘앙스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분석이 가능한 게 또 사실 최근에 기업들 AI 인프라 비용 절감 이슈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런 모멘텀 지속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팔란티어 주가라기보다는 투자 전략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향후에 뭐 가능성 이양도 있을 거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와 관련된 종전 이슈를 조금 더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란티어도 결국에는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특히 국방부나 이런 정부 쪽에 대한 수주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국방비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실제로 이제 실적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이 없고 물론 실제로 이제 삭감된 예산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전략적 기지 폐쇄나 이런 레거시 쪽의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수주 공급은 계속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해외 IB 업체들의 이제 목표가에 대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기긴 하겠지만은 물론 오늘까지 이제 그런 투심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80 선, 이 선이 좀 지지선을 받으면은 충분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거의 9% 가까운 하락세 가져가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오늘 또 테슬라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말씀드리는 중에도 지금 주가가 2%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올해 3분기부터 또 인도에서 전기차 수천 대를 또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은 뭐 이제 최근에 구록수리도 출시를 했고 물론 1분기 뭐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스탠스 자체를 낮추긴 했습니다. 결국 3월 달부터 이제 주니퍼 Y가 중국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가형 이제 출시 모멘텀도 함께 있는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저는 2분기 때부터 특히 로보택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함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인도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중국 쪽 시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만큼 인도도 사실 GDP가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결국에는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이 얼마만큼 먹히느냐 이게 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여쭤보자면 테슬라가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2.36%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실
놀라실 수도 있단 말이죠.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와 얘기했던 약간 뭐 갈등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워낙 이제 머스크 쪽에 대한 초반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심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 지금 테슬라 자체가 뭐 그룹스를 출시했죠. 새로운 주니퍼와이 출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게 증명되게 되면은 테슬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큰 영향은 좀 없을 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최근에 미국 주식들이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라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